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트림 19인치 2륜 모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국고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할인을 해도 5천만 원이 약간 넘는 차량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차량이나 트림에 따라서 기능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키는 이렇게 조약돌 모양으로 생겼고요.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양쪽에 방향 지시등이 3번 켜지면 지금은 걸린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 키의 측면을 보시면 이 트렁크 여는 버튼 바로 밑에 버튼 요거를 꾹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주간주행등이 켜지면서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차량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떼면 차량이 멈추고요. 이렇게 비상 깜빡이가 켜지게 되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누르는 동안은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전진이나 후진을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직접 해보면 오고 있고요. 저는 전방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 남기고 멈추네요. 한 20cm, 25cm 남기고 멈추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걸 소리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키의 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저렇게 4개의 창문이 원격으로 다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잠금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잠금이 되면서 이렇게 4개의 창문이 모두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트렁크를 여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중간에 뗀다고 하더라도 트렁크는 다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닫히게 되고, 중간에 떼면 멈춰요.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열리고요. 닫힐 때까지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구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실 수도 있고요. 차량 안에서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완속 충전기나 급속 충전기 사용해서 꽂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닫으실 때는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번호판 바로 위에 이 카메라 오른쪽에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수동으로 닫는 방법은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닫으면서 차량 문을 잠그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빠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을 보시면 2열 리모트 폴딩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폴딩이 됩니다. 이쪽은 운전석 뒤편, R이라고 써 있는 건 조수석 뒤편, 이렇게 폴딩을 따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닫으시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길게 누르고 계시면 2번의 비품이 들리면서 다음 열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높이로 열리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차량 안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은 1열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왼손을 내려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만져질 텐데요. 이건 역시나 시트를 앞으로, 뒤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쪽 허벅지 받침대를 앞으로, 뒤로 할 수 있는 버튼이고, 등받이 각도를 앞으로, 뒤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유추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시트 이쪽을 보면 유추 받침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앞쪽을 누르면 부풀어 오르죠. 지금 이쪽이. 그리고 뒤를 누르면 시트에 유추 받침대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2웨이 방향이라서 앞으로 빼고 넣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4웨이였으면 위아래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허벅지 받침대를 조절하는 버튼 뒤에 보면 하나의 버튼이 또 있는데요. 이 앞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오는데, 지금은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데 이걸 길게 누르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여러분들이 쉴 때 편안하게 무중력 자세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트의 모양이 돼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사용하시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쪽 앞쪽 버튼을 길게 눌러도 되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번에 어떤 자세를 해놨다 라고 했을 때 1번을 누르면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도어 쪽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펼 수 있는 버튼이고요. 지금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카메라는 접히게 됩니다. 한번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L 방향으로 이 토글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R 쪽으로 이 토글을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L 쪽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위, 아래, 차량의 측면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사이드 미러도 좌, 우, 위, 아래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R 쪽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가 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틸트가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지금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지금 광각으로 이렇게 변하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그 기능이 없네요. 일반 사이드 미러는 이쪽에 R 쪽으로 옮기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밑을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하실 때 주차선을 보다 잘 보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싫으시면 이걸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동으로 문을 잠금 해제하는 버튼이고 잠금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원터치로 창문을 다 여는 버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차일드락 버튼입니다. 여기에 노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창문이 안 열리고요,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거나 혹은 뭐 반려동물이 탔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왼편을 보면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오토홀드 버튼,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는 것만으로도 차를 계속 정차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해제시키실 때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기차는 토크가 세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이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수동으로 거실 때는 여기에 손가락을 걸어서 여러분들 몸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당겨주시면 되고요. 수동으로 해제하실 땐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다음 그 위쪽에 보면 충전구를 여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P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충전 도어 열림이라는 알림이 뜨면서 충전 도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트렁크를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인데요. 일단 짧게 한번 누르면 작동이 제한된다 라고 나오고요. 이 버튼을 또다시 길게 누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시던지, 아니면 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있던 표시가 사라지면서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절은 수동이에요. 이렇게 내리시고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 메모리 시스템에 자세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 잡으신 다음에 해당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의 비품 울리면서 설정 2에 저장되었습니다. 해당 번호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인데요.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이걸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한 방향으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조작하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우선 스티어링 휠 뒤편 레버들 보겠습니다. 우선 전조등 오프, 오토로 놓으시면 스텔스로 다니는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수동으로 이제 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지시등 넣는 건데, 방향지시등을 원터치로 넣었을 때 지금 3번 깜빡이잖아요. 설정에 따라서 5번, 7번 이렇게도 깜빡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두운 길을 가실 때, 조도가 낮을 때 이렇게 좀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이 레버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능형 헤드램프가, 지금은 낮이라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능형 헤드램프가 활성화가 되면서 앞에 상향등을 비춰줄 곳은 비춰주고 꺼줄 곳은 꺼주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야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끄실 때는 다시 한번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와이퍼 작동 오프 버튼이고요. 한번 올리면 오토 중에서도 총 5단계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하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다 커버가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5단계 올려주시고, 그리고 조절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에 각 단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로우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최고로 올려주시면 와이퍼 속도가 이 정도로 움직여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앞유리를 닦아주게 되고요.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워셔액이 뒤쪽 유리에 나오면서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뒷유리 와이퍼를 수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건 이 끝을 돌리시는 거예요. 로우, 하이, 오토로 하는 건 없고 그건 좀 아쉽지만 수동으로 2단계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 뒤쪽을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에서는 이게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지만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운전자 기준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마이너스고요.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지금 이쪽에 아이페달 맥스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엑셀을 밟는 동안 가속하고 엑셀을 떼는 만큼 감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번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한 단계씩 회생제동의 단계가 내려가게 되고요. 0단계 말고 1단계로 해놓고 다니시면 상당히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회생제동이 당기고 있는 동안은 맥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이렇게 오토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켜져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EV 들어가시면요, 스마트 회생제동 눌러보세요. 여기서 강한 감속, 보통, 부드러운 감속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혹은 선호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에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노래를 듣는다든지 전화를 걸고 끊는다든지 이런 버튼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우선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그러니까 켜는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여러분들이 10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주행하고 있는 그 속도 그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 조절은 이 버튼을 짧게 올리시거나 내리시면 설정 속도가 1km/h 단위로 변경이 되고요.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시면 10km/h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속도 조절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짧게 눌러 주신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한번 짧게 밟아 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 시키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께서 100km/h로 달리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다시 80으로 속도를 줄였어요. 그 속도 그대로 다시 나는 활성화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주행 속도 그대로 다시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설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길게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리미트 30km라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30km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 속도를 조절하실 때 역시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올리거나 내리면 10km/h 단위로 설정이 되고요. 짧게 올리거나 내리면 1km/h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끌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은 조향 보조와 차선 유지 보조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인데요.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가 켜지게 됩니다. 계기판에 보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 모양이 지금 회색으로 켜져 있는데 주행을 시작하면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행을 하시다가 이 도로의 곡률이나 직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향을 보조해주는 기능이니까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끄실 때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길게 누르시면 지금은 이렇게 회색인 상태가 차선 유지 보조가 켜진 상태입니다. 속도가 60km/h가 넘어가면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차선 유지 보조가 켜지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지금 주황색으로 변경된 게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차선 유지 보조 2가 들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차선을 잘 잡아주는 거, 그리고 차선이 없어지더라도 앞차를 추적해서 조금 더 잘 따라가는 것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유의해서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OK 버튼은 계기판의 가운데에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서류처럼 생긴 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 계기판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적 정보 OK 버튼을 위아래로 돌려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나는 이걸 초기화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 후 정보, 이거를 초기화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 보겠습니다. 우선 음성인식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시고 창문 다 열어줘. 창문 다 닫아. 충전구 열어줘. 충전구 닫아. 차량 온도 23.5도로 맞춰줘. 현대자동차 본사.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라든지 차량의 온도라든지 뭐 주가, 날씨, 충전구를 열고 닫는 것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 음성인식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브랜드를 타봤는데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음성인식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드 버튼하고 이 별표 버튼, 모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뮤직, 멜론, 팟빵 오토가 이렇게 순환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블루투스 오디오나 아니면 폰 프로젝션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거든요.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로 설정을 해놓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설정하는 창이 저렇게 나와요. 즐겨찾기도 동일합니다. 별표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맵으로 해놨다, 지도로 해놨다라고 했을 때 별표 버튼 한번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순정 내비게이션의 지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길게 누르시면 다시 설정하는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고요. 음량 조절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고, 음소거는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고,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노래를 들으신다고 했을 때 다음 곡, 이전 곡 선택하시는 거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채널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영상을 넘길 수도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10초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리면 10초 뒤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길게 내리고 있으면 빨리 남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기어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끝을 이렇게 앞쪽으로 비틀어주면 드라이브, 그리고 뒤로 살짝 해주면 중립, 이렇게 꽉 비틀어주면 R, 뒤쪽으로, 여러분들 몸쪽으로 비틀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파킹은 이쪽 측면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보겠습니다.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흔히 센터 콘솔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요거를 앞뒤로 조절하는 건 이 센터 콘솔 앞쪽을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으시면 딱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성이 완전히 개선이 됐고요. 이 앞에는 충전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인디케이터 방식도 좀 바꿀 수 있어요. 컵홀더는 이렇게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이렇게 7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운전석 통풍 시트 3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지고요. 핸들 열선도 2단계로 작동을 하는데요. 30분이 지나면 저온 화상을 막기 위해서 핸들 열선은 꺼지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짧게 누르시면 카메라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면 카메라, 그리고 전면 측방뷰, 전면 뷰, 후방 탑뷰,
후방 카메라, 후방 측방, 후면 측방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서라운드 뷰, 이렇게 내 차를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설정 누르시면 여기서는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수석, 열선, 조석, 통풍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쪽 광활하죠. 이 앞에 보면 USB-C 타입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앞쪽에 보시면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이 들어와 있으면 충전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와 있으면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제품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누르시면 12V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다음은 공조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을 터치식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옆에 보면 오토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요. 오토 3단계가 있는 이유는 바람이 나오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4.5도로 나는 빠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 3단계, 그리고 너무 바람이 세다라고 했을 때는 2단계 혹은 1단계를 작동시켜서 여러분께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로 켜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오토가 꺼져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오토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보셨다시피 빨간색을 터치하시면 0.5도씩 올라가고 파란색을 터치하시면 0.5도씩 내려가요. 그 옆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에 성에가 끼실 때, 앞 유리나 이렇게 측면 유리에 성에가 끼실 때 이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 버튼을 꼭 누르세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외부 내부 온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성에가 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제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 요것도 앞에 성에 제거를 해주면서 바람도 나오는 그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후면 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이렇게 온도를 설정을 하시면 그럼 양쪽의 온도가 다르죠. 운전석은 23도, 조수석은 25.5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뭐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싱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가 맞춰지고요. 조수석에서 나는 지금 너무 덥다라고 했을 때 따로 이렇게 온도 조절만 해주시면 운전석은 지금 23도, 조수석은 17.5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 버튼, 이렇게 하면 외기 버튼입니다.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내기, 꺼져 있으면 외기, 그리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내기로 바꾸실 일이 웬만하면 없는 게 뭐냐면, 워셔액을 작동한다 했을 때 자동으로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내기로 변경을 해주고요. 터널 지나갈 때도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수동으로 그때만 아마 조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위에 버튼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볼륨을 조절하거나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홈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특히나 시네마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광고를 한번 진행했었죠.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이게 됩니다. 다만 정차 중에만 시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화면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살짝 잘리죠. 설정 때문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음성 메모나 시트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설정 따로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빌트인 캠 눌러보시면 주행중 상시나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가로바 3개를 누르세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빌트인 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뭐 녹화나 녹화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녹화 누르시면 이거 이렇게 다 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차량을 받으시면 처음에 다 켜져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 자동 세차 돌릴 때 이 세차 모드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세요. 그러면 기어랑 오토홀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차량이 해주고요. 자동 세차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종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드미러부터 테일게이트 외부 열림 방지까지 차가 알아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세차 모드에 맞춰서. 차 위치 공유나 뭐 카투홈, 차량 진단, 발렛 모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정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QR코드 찍으시면 다 나와요. 이쪽에 맵 버튼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서치 버튼 누르시면 이거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건데, 저는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트랙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버튼들은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거나 노래를 들으실 때 트랙을 넘기는 혹은 채널을 찾는 버튼이고요. 이 미디어 버튼이 지금은 이렇게 시네마 모드가 있으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별표를 누르시면 이것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V로 해놨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지금 차량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앞뒤로 하면서 이거 누르시면 다시금 돌아오고요. 다음은 이제 튠 버튼인데요. 맵을 눌러서 이렇게 지도의 축적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입니다.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음량 조절이 다 스티어링 휠에서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데요. 셋업 들어가셔서 버튼 누르세요. 볼륨 튠 노브 누르시고요. 위치 바꾸기 누르시면 이제는 왼쪽 운전석에 가까운 노브를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지도의 축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셋업 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을 처음 받으셨을 때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기기 연결 눌러주시고 신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이오닉 5가 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터치를 해서 눌러주시고 인증번호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실 거냐, 무선으로 사용하실 거냐고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중요한 게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차량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터치해서 꺼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 조정 보시면 높이나 회전 여기서 따로 조절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 맞추시고 높이나 회전을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밝기도 총 20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클러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화면 밝기, 자동 밝기도 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 밝기에 따라서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밝기도 같이 조절이 됩니다. 있는 차량이라면 또 카메라 설정, 블루라이트나 화면 색상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 보시면 이게 심플이고요, 이게 모던이고요, 이게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지금 클래식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노말, 스포츠, 드라이브, 스노우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심플의 경우에는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그리고 모던은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아닌 이상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뻐졌네요. 그래도 다음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 도어입니다. 도어에 들어가시면 자동 잠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자동 잠금은 해제가 있어요. 차량 구매하시고 처음 받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타고 가다가 내려서 2열에 짐을 꺼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차량의 잠금 해제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피단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잠금 해제가 됩니다. 특히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D드라이브에서 문만 열어도 P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테일게이트, 트렁크 말씀드렸을 때 열고 닫는 버튼을 길게 누르는 걸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완전 열림으로 해 두시면 다시 최대로 열립니다. 여기서 1, 2, 3단계.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거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길게 누르면 다시 설정했던 높이로 열리게 됩니다. 다시 완전 열림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는 차량의 키를 가지고 차량 후미로 가게 되면 3번의 알림음이 울리면서 테일게이트를 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양손에 짐이 많을 때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은데, 가끔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어에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창문 제어,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차량의 잠금 버튼이나 잠금 해제 버튼으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기능, 여기서 활성화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했을 때 지금 3번 깜빡이잖아요. 웬만하면 5회 깜빡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모드 조명에서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색상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면은 에코 모드일 때 뭐 초록색, 스포츠 모드일 때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일이 없습니다. 웰컴 미러, 요것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의 키를 가지고
차량에 다가섰을 때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 우리나라 좁은 주차장에서 이 기능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도 설정 속도, 그러니까 켜지는 속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20km 정도로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공조 보겠습니다. 자, 외부 공기 차단,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웬만하면 다 켜주세요. 지금 꺼져 있었는데 이렇게 켜주셔야 좋습니다. 자동 환기도 당연히 켜주시고요. 공조 편의 이런 것들도 다 켜주셔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자동 건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 뭐 애프터블로우라는 기능으로 불렸는데요, 시동을 끄고 자동으로 에어컨을 말려주면서 에어컨에 생길 수 있는 균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줌으로써 오랜 기간 사용하셔도 에어컨 냄새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켜주시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필요가 굳이 있나 싶은데 전기차 특유의 그 소리를 내주게 해는 겁니다. 저는 그냥 끄기로 해놓고 다니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모터는 스포츠다, 근데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무겁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 그럼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노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모드도 따로 노말이나 스포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을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시면 드라이브 모드 바뀔 때마다 옆에 드라이브 모드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운전자 보조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주행 편의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운전 스타일 연동, 난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끄시면 되고요. 차량이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했을 때 가속이나 감속 같은 걸 차량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는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 있죠. 웬만하면 다 여기서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속 강도, 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가속을 너무 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1단계고요. 좀 빡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강하게로 해두시면 됩니다. 3단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반응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켜두시는 게 좋고요. 그럼 주행 안전 보겠습니다. 전방 안전 이런 거 다 켜놓으시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로 안전 지금 방금 켰잖아요. 차로를 벗어날 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줌으로써 이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한눈 팔다가 차로 벗어나는 일을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완전히 없애주진 않겠지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것들은 다 켜두시고요. 속도 제한 보시면 속도 제한 보조,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속도 제한 경고로 해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내가 속도를 줄여야겠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또 옵셋 설정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차 안전 보시면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이거는 다 켜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다 꺼놨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 켜고 다니세요. 주차할 때 혹시라도 때려박는 일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막아줘도 자차로 수리하면 잘못하면 할증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카메라 설정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지금 요런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후방 유리에 있는 카메라가 따로 있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유리로 변경이 되고, 디지털 룸미러를 밝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시면 높낮이를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가장 앞쪽에 하이패스, 이쪽으로 하이패스 카드의 뒷면이 나를 보도록 이렇게 꼽는 거고요. 이 하이패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 이용하시면 실물 카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등은 이쪽에 터치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누르면 이쁘게 불이 나와요. 이거 누르면 다 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량의 문을 열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겁니다. 닫으면 불이 꺼지고요. 이게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비전 루프에 이 커버를 못 닫는데, 이걸 이제 앞쪽으로 하면 비전 루프의 커버가 양면으로 닫히게 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비전 루프가 훤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잔액 확인 버튼 길게 누르시면 최근 거래 내역, 그리고 음량 조절은 이걸 짧게 누르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길게 누르시면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에. 그리고 SOS는 진짜 뭐 사고 나셨을 때 누르시면 연결이 돼요. 이번 영상은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19인치 프레스티지 트림 롱레인지에 거의 모든 옵션이 추가된 차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셨을 때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적응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는 거니까 나쁜 시선으로만 바라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시승기 보실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요령 당연히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있으니까 계약하시거나 혹은 결제를 앞두신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채널에 구독해 보시고 해당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혜택 받으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이오닉5 카든 코일 매트 역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트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의 좌측 하단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정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